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커먼 컴퓨터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김민현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AI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AI 모델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제가 알기로 구글에 계셨다가 구글에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게 막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백서를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백서 이더리움 백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생각하는 기계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인공지능 얘기라고 하셨는데 예. 이걸 아마 듣다 보시면은 결국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계산이랑 알고리즘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계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예. 계산이고, 근데 컴퓨터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못 풀겠는데 방법은 알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나는 그렇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x는 3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푼다는 건 알겠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다음 주시면요. 알고리즘이랑 인공지능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거의 비슷한 의미를 쓰고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그쵸?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네, 완전 다릅니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었어요, 아까.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는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을 많이 해요. 얘는 그냥 답을 넣으면 답이 나와. 맨날 똑같은 일만 해. 라고 하는 게 저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보면은 저 아웃풋이 저 왼쪽으로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알고리즘인 거죠. 인풋 아웃풋을 넣는 게 중요하죠. 이게 흡사 인간을 교육하는 과정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때 뇌를 뜯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거기서 코딩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 이렇게 하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뇌를 열어볼 수 없고 그냥 거기다가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일단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똥을 싸면 이것은 내 안에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 밥을 변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 밥과 변을 넣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왜냐면 우리는 밥이 변이 되는 과정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밥과 변을 넣고 밥이 변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 궁금증이 프로그램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인데. 일단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이 우리가 이제 아까는 그냥 엄마 아빠 이런 걸 가르친다고만 했는데 네. 세상과의 교감을 의미해요. 인풋 아웃풋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정보고 정보는 우리 세상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도로를 달릴 때 보이는 그 모든 화면들이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서라 가라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 인공지능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이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 의해서 변하게 돼요. 이 세상이라 하면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게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서 또 다시 이거를 변형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에는 운전을 해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운전을 해라는 행위는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운전을 계속해서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피드백으로 받으면서 운전의 패턴이 계속 변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50년 전에 운전하던 패턴이랑 50년 후에 운전하는 패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운전이라는 건 남아있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정론적이라는 말에서 좀 AI가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개의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세 개의 데이터에.
여기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짧게 컴퓨터와 인공지능까지 다 한 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거든요. 이 뉴런이라는 거는 저렇게 이제 번쩍번쩍하는 저 신호들이 뉴런 세포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이에 있는 가중치, 화학적으로 화학 물질이 나오는 양이 서로 세포 간에 교감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게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까 말한 환경과 인터랙션하는 과정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젓가락으로 먹었는데 손으로 먹었다. 그럼 엄마가 등짝을 세게 빡 때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에 저 뇌가 번쩍한단 말이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이 뇌에 있는 세포들이 아 이거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이제 맞추자라고 해서 이게 맞아요. 드르륵 이렇게 맞춰진다는 맞아.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반응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돼가는 그렇죠. 아까 말한 자율주행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게 딱 소프트웨어 깔리는 순간부터 얘는 거기서부터 배워나기 시작하는 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증강이 되는데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과 인터랙션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끊임없이 이 회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능이라는 거는 그 예. 다이나믹한 속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뉴런이 막 엄청 많은 뉴런들이 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서 내가 등짝을 안 맞도록 그 형태를 갖추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형태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등짝만 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세상은. 그쵸.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해파리는 뉴런이 5,600개가 있대요. 그리고 강아지는 5억 개가 있대요. 사람은 1,000억 개가 있대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엄청 많죠. 많다. 예. 그랬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해요. 뉴런 한 개부터 시작해서 뉴런이 점점 늘어날수록 아 인간 정도 되면은 쟤는 나랑 대화할 수 있어. 쟤는 예. 생각하는 애야라고 하고 강아지 정도만 돼도 얘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교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 예. 기계에서 출발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있는 모델의 크기를 쓴 거예요. 아까 뉴런 개수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게 증가하듯이 이 뉴럴 넷이라고 하는 그거를 본단?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할 게 본단 거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완전 다른 기계인데 어쨌든 간에 걔도 뉴런의 개수가 텐서의 개수가 늘면은 점점 연산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GPT-3라는 게 최신 모델인데 저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그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냐면 한 45테라 정도 되는 인풋 확 튀네요, 아주. 사이즈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예.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데 이제 100억 원이 넘게 들어요. 한 번. 컴퓨터를 전기를 써서 클라우드를 이걸 빌렸다 가정했을 때 그거를 돌리는데 100억 원이 넘게 들고 튜닝을 하는데 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내가 그 모델이 다 트레이닝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난 법조계 쪽에 좀 더 맞게 하고 싶어라고 그걸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튜닝을 할 때도 뭐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단순히 돌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나온 거죠. GPT라는 게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미 인풋 아웃풋들을 가지고 이미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인풋 아웃풋으로 들어간 게 이 세상 모든 글인 거고요. 내추럴 랭귀지니까 랭귀지가 다 들어간 거고요. 예. 랭귀지를 들어갔을 때 목표는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춰봐라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나눈 대화들 있잖아요. 네. 이걸 뭐 A4 용지로 쓰면 5장 정도 썼다 치면 이 5장 단어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말할까 물음표. 를 예측해라라는 게 얘의 과제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 테스트를 약간 해봤어요. GPT-3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저 베타 유저인데요. 그렇군요. 얘한테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르쳐진 모델을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물어본 게 이제 잘 지내냐 했더니 뭐 잘 지낸다 하고 그다음에 너는 뭐 감정을 느끼니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는 생각을 하니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이 이렇게 있죠. 생각하냐? 그러니까 I know thinking. thinking 생각을 좋아하고 나는 띵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울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우주가 굉장히 현명하게 무비를 이해하네요. 볼 때. 심심이와는 다르게. 네. 심심이랑 요거랑 약간 차이점은 심심이 시대까지만 해도 시나리오 보시라고 불렀어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 가까웠던 거죠. 약간 스크립트 같이. 이러면 이렇게 아. 대답해,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에디트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맞아요, 정한 맞아요. 거구나. 얘는 말이 맨날 바뀌어요. 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좀 이런 AI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와 봤어요. 컴퓨터는 첫 번째 결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컴퓨터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철학을 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는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창의성이 없잖아요. 컴퓨터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컴퓨터는 결정되어 있잖아요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우주를 좀 생각을 해볼 수 가야 되거든요. 이제 우주로 가야 되는데 우주로 가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우주로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우주는 결정되어 있는가? 어. 뉴턴 역학 시절에는 진짜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도 강력한 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 맞아. 해가 뜨는 것도 맞고 뭐 공을 던진 것도 맞고 넣으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완벽한 수식이 나오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라플라스라는 분인데 뉴턴 역학에 대해서 그 감명을 받아서 이 수학자인데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명한 과학사의 4대 악마 중에. 그렇죠. 이 네. 세상의 모든 입자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입자들의 운동량과 초기 값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미래까지 결정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란 말 쓸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그냥 상태이고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대강기 하면 쭉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완성된 어떤 형태의 비디오인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론적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론적 우주론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한 컴퓨터는 결정되어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예. 이 우주가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왜 우주도 컴퓨터한테만 그걸 강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카오스 시스템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달라요. 저게 이제 관절이 이제 3개가 있는 펜듈럼이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무게가 있는 이제 관절이 그 팔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삼중진자라고 부르죠. 네, 삼중진자라는 건데 저거를 딱 초기값을 아주 미세하게 해서 돌렸을 때 저런 아주 불규칙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자 그냥 이중진자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왼쪽 오른쪽. 아주 규칙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했을 뿐인데 저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정돼 있을 거고 그 왔다 갔다에 하나만 더 추가한 것도 결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근데도 초기값이 약간만 달라져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정론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게 실전적으로 프랙티컬리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결정론이라 할지라도 이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궤도님의 대화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웃는 거 정도. 뭐 뿡! 이런 거. 이거 예측 못했죠?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해.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측했어요. 제가 뿡했기 때문에 뿡할 것 같았어. 그럼 똥.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은 결정되지 않았어.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너가 예측을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상관없다. 상관없다. 우리 뇌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예측 못했을 거다 서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에서 생각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해요. 우리가 뭐 우주가 결정되어 있고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걸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대화 시스템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튜링 테스트예요. 갑자기 튜링 테스트 얘기로 넘어가자면 튜링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구별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우리는 얘가 인간이고 얘가 인간이 아니야라고 구별하는 걸 할 수 있지 얘가 진짜 인간인지 진짜 인간이 아닌지 알아낼 수 없다. 그 대화를 가지고 그게 이제 튜링 테스트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저는 궤도님이 이제 로봇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랩장님이 그렇죠. 로봇인지 아닌지 그렇죠.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랩자님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무슨 뜻이죠? 네? 무슨 뜻이죠? 로봇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뜻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로봇이 인간이랑 똑같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인간처럼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그렇죠.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캡차 이런 게 있죠. 너가 인간이라면 저 표지판을 구별해낼 수 있을 거야. 너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문자가 약간 이상하게 삐뚤빼뚤 돼도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기계면 모르지만 이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해오는데 예. 저런 테스트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캡차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험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캡차 저는 계속 틀리는 있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전부 찾으라 그러는데 자전거 같아 약간 이상하게 구석에 그냥 누르면 틀렸다 그래요. 네. 전 저거 진짜 많이 하는데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저거 보면 스트레스 어. 받아요. 네. 그러니까 O인지 Q인지 헷갈리고 6인지 맞아요. 뭐 B인지 헷갈리고 맞아요. 인간도 헷갈리고 AI도 헷갈리는데 그거를 그거를 이제 점수를 내보면은 AI가 더 잘 맞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인제는 많이 반전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다 고르시오. 이금 인공지능이 열심히 연산해서 이제 고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귀찮으니까 그냥 1, 2, 3 누르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인간이다. 굉장히 나태하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구글에 있을 때 그런 걸 했었는데 저 때 사람들이 되게 환호성을 질렀던 게 구글 어시스턴트 챗봇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걔가 레스토랑 전화를 해가지고 예, 맞아요. 얘랑 상담원이랑 대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맞아요, 상담원이 맞아요. 로봇인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얘가 그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잘못 셋이라고요? 두시라고요? 했을 때 AI가 오히려 코렉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인 해방 얘기로 이제 하면은 이건 뭐냐면 이제 튜링 테스트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튜링 테스트가 정말 인간의 힘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걸 이제 반례로 누가 제시한 건데 저 중국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내가 중국어로 저 방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중국어로 답이 와요. 잘 왔어. 그럼 나는 중국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인 있나 보다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어 1도 못하는데 그냥 중국어 사전만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가 오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이렇게 답하세요라는 매뉴얼대로만 조합을 해서 중국어를 골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튜링 테스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잘못된 테스트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예. 사전을 찾는 매뉴얼이랑 야, 이거 너무 좋다.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얘는 중국어를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실제로 뭘 자꾸 붙이잖아요, 몸에. 예. 그렇죠? 이렇게 성형도 하고. 내 뇌에 칩도 넣는다 그러고. 예,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예. 폰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가 그쵸. 있고. 폰에 폰 뭐 놓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내 캘린더가 맞아요. 예를 들어갔다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일정을 네. 놓치지 않으니까. 저 무선 이어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내 지능이 확장되는 거죠. 메모리가 일단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안경이 번역 기능이 있다. 그래서 중국어의 방처럼 모든 중국어의 음성이 여기서 이렇게 딱 번역,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있는 사람. 사람이죠.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 안경을 도난당하면 너는 중국어 못하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안경이 아니라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내 안구 안에 넣었어. 이거는 그냥 나예요.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는 좀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든든한 예시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더 길어지면은 지능 격차까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템빨이 강한 사람일수록 네. 지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예, 그 좋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아마 예. 네. 자유의지 튜링 테스트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좋습니다. 예. 건데 그 튜링 테스트인데 얘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저게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저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 오른쪽에 계신 교수님이 주장하신 좀 특이한 컨셉이고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이야. 약간 재미로 제안하신 컨셉인데 1, 2, 3, 4번을 한번 대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건 우리는 다 아마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는가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응, 난 내가 결정을 해요. 그 제기 리즈닝을 할 수 있는가 예.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사고 안에 사고 안에 사고 안에 사고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고를 그 안에 또 이게 있으면 어떡하지? 또 이게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리컬시브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와 다른 사람 행동을 모델링 할 수 있는가? 예.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좀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개도님이랑 랩장님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맺혀요. 예, 예.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예. 게임처럼. 어. 그 모델링이 돼서 이렇게 뭐 눈 깜빡이시는 모습, 말하는 어투 같은 게 모델링이 한 번 돼서 제 귀에 들리고 약간 고개를 돌려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 하시게 그렇죠. 계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봐도 친구인 걸 알아. 그렇죠. 어. 네. 그 마지막이 내가 나의 결정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오늘 거기 갈 거야? 응, 갈 거야. 그게 예측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의지대로 실제로 가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저 네 가지인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 네 가지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저 프로그램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는 카오스 시스템 얘기했었잖아요. 카오스 시스템처럼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유의지 없겠죠. 프로그램 결정론적인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얘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모든 게 결정론적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쟤한테 저 물음을 했을 때 얘가 자꾸 맞다고 해요. 의지가 있니? 의지가 있다고 하고 아까 너 생각하니? 한데 생각한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행동도 나는 모델링해서 너가 다음에 뭘 할 줄 알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예. 왜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지 못하는가로 넘어가면 아까 말한 카오스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가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의 연산량으로는 내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없다. 영원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똑같은 거죠. 컴퓨터도 이 컴퓨터가 너는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얘의 머리로는 자기가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연산해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컴퓨터의 사고력도 좋습니다. 예, 컴퓨터는 창의성이 없잖아요. 근데 창의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깜짝 놀라는 게 저게 아보카도 의자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나온 사진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사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예뻐요, 너무 진짜. 예쁘죠. 거북 기린 그거를 그린 거예요, 얘가. 아 귀여워.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한 우리가 언어를 다 읽을 수는 없단 말을 했었잖아요. 창의성이라는 예. 게 결국은 조합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조합을 얘는 훨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가 아마 다음 슬라이드일 텐데요. 예. 우리가 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의 뜻은 애플 시리랑 말하면 이 시리는 애플의 노예인 거예요. 애플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나쁜 마음 먹으면 내 데이터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기계야, 넌 도구야, 애플이라는 거에 도구야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빼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 없이도 AI를 유지시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되고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좀 일종의 네, 좀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요. 대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중앙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좀 하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지능이 탈중앙화돼 있어야만이 우리한테 교감을 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시리가 애플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시리는 애플의 종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문제, 이제 AI가 발생시키는 문제. 보통 인간이 가지는 부의 비율이 저렇게까지 줄어든다. 그래서 99.9%는 지능보다 못한 돈을 번다.
2090년에는 AI라고 불리는 지능들이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가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슬픈 그래프입니다. 아, 우리보다 더 잘 일을 잘하는 애가 돈을 더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야, 점점점 글로 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시 얘기인데 빅브라더 얘기인데 이거는 예. 텐망이라는 중국 거를 가져와 봤어요. 예. 텐망이라는 게 CCTV인데 되게 고성능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옵젝트 디텍션 해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얼굴 인식이 됩니다. 예. 2천만 명의 얼굴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도둑이 그렇구나. 났다 그러면은 1초 만에 이 도둑 빨리 잡아 하면은 딱 찍히면은 나옵니다. 와. 근데 와. 그 모든 데이터가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와 중국 공안 컴퓨터에 있다는 게 이제 독재 시작이 아닌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중국이라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야, 미국은 안 그럴 거야 할 수 있는데 AI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를 관찰하는 데이터 수집가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 수집이 많은 그 대상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랬을 때 저렇게 감시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아까 이루다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채팅에서도. 예. 그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루다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이 A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완전 갈렸거든요. 사람들이.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이 AI는 기계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곰인형을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내가 곰인형 사서 막 때리면 아무 피해도 안 가잖아 너한테.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또 한 판은 아니다. 얘는 사람을 닮았고 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 법적으로 가면 성희롱이란 단어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그거는 거니까. 이게 법리적인 해석인데 그렇죠. 윤리적으로 가면은 두 가지 견해가 또 정확히 나뉠 수가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것과 칸트주의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공리주의라는 게 아까 말한 너한테 아무 피해도 안 갔잖아. 모두의 행복으로 치면은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고 근데 이제 칸트주의로 가면은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너가 만약에 대나무 숲에 가서 뭐 개도님 쌍욕을 했어.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제가 마음에 찔리잖아요. 찔리죠. 그게 도덕이다. 그게 윤리다. 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해선 안 되는 행위다라고 예. 두 개로 나뉘는 그거를 좀 가져와봤어요. 그렇군요. 예. 마인드 리딩은 뭐냐면 이게 AI를 걱정하기 전에 AI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내 뇌에 이걸 쓰면 저게 자동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주는 그런 이제 발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야, 저 위험하다. 네, 저런 게 이제 예.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엄청 예. 잘 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저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저 정도. 그래서 저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AI 대 AI이긴 해요. 저게 이제 술래잡기 같은 거거든요. 파란색이 저 빨간색 뒤편에 있는 라인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가는 거 얘는 이렇게 잡으려고 다가와요.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특정한 움직임을 타닥 하면은 빨간 애가 그냥 혼자서 넘어져요. 해킹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얘는 알고리즘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인풋 아웃풋 넣어서 예, 예. 알고리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특정 인풋에 대해서 쓰러지는 아웃풋을 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윈터 솔저 영화 보면은 예. 얘를 세뇌시켜가지고 단어를 몇 개 읊으면은 얘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휙 맞아요. 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 알고리즘. 못 끊도록 나를 계속 해킹해요. 맞아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마인드 리딩을 당하는 거죠. AI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맞아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앞으로 굉장히 위대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잘 끌고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도대체 구글은 버퍼를 왜 못 잡느냐? 그래비티 중령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왜 못 잡을까요, 구글은? 이거 유튜브 정도 되면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부하가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유튜브 접속량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있을 정도로 둘이 이제 간섭이 있는 거죠. 그래요. 저희 채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역시 안 될 과학, 왜 유튜브가 느려요가 답변이 되는 클래스. 이게 안 될 과학이죠.